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오히려 FOMC 이후에 또 안 좋습니다. FOMC가 우선은 최악의 상황이 도출되지는 않았었지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는 FOMC에서 네틱 100 베이스 포인트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언들, 의장의 발언이 좋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강력한 뉘앙스를 계속 풍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은 그런 말 한마디에 당연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담이 시장에서 또 드러나게 되는 건데, 어찌 되었거나 자산 가격에서의 어떤 투기 조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우 불안해하는 거죠. 연준은 그걸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지난번 플레이 때 그러한 동향들이 좀 과하게 나타났었거든요. 나스닥이 20%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파월 의장은 언젠가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당히 크게 폭등을 했었죠. 20% 저점 대비해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는 있어요.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고는 있어요. 증대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적 완화와 계속해서 돈을 풀어댔던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이 언제든 폭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말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의 행보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서 어떤 투기 조짐이 있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 국내 좀 더 안 좋은 부분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사실 환율 문제가 좀 껴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점을 안 깨고 지키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저점을 깨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환율이 너무 사실 환율은 좀 그냥 정상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고요. 지금 오히려 환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흐름들이 또 보이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환율 따라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순매수를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외국인도 결국에는 떨어질 환율이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상 이 환율과 연동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그 부분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회피하는 흐름이 최근 한 2주간 좀 짙게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파동의 저점,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파동의 저점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국제유가는 보시는 것처럼 잡혀가고 있는 상태이고, 주식시장 저점이 코스피하고 오늘 또 공교롭게 삼성전자는 또 올랐어요. 코스닥하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뭐 비슷하긴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어렵게 올라왔던 부분들을 모두 다 토해 놓아버린 상태인데,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는 기대가 계속 시장에서 있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자,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준 입장에서 그러면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또 기울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안 쓸까요? 제가 볼 땐 그 부분도 똑같이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나스닥도 다시 이제 바닥권까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지금처럼 아주 공격적인 매파로 가기는 스탠스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씩 시장에 어떤 기대될 수 있는 행보가 다음 달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차라리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달은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예상보다죠. 낮아지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높아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예상치가 더 낮게 나왔던 거는 지난달과 그 전달의 CPI들이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동조해서 이달에 발표될 지난달 CPI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낮게 잡았더니 또 그것보다는 CPI가 높게 나온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달에 CPI 예상을 잡는 것을 아마도 높게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예상치보다 다음 달 CPI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객관적인 상황들을 따져볼 때 경기 침체라든지 폭발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나타났던 시점이었고, 사실상 이번에는 그만큼에 대한 우려는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난 저점 비해서 이번에는 컨디션이 그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제 좀 더 이탈할 수도 있겠죠. 슬쩍 더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그게 예상이 되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다 그렇게 된다?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요. 한번 이탈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모두 그냥 바로 좀 뻗어주기를 바라잖아요. 컨디션이 나아졌다는 것은 지금 오늘이 저점이 되었건 다음 주 월요일이 저점이 되었건 간에 이번에 반등할 때는 지난 고점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 저점에 비해서 심리 상황은 나아졌으니까. 이 당시처럼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지금은 그때만큼 심리가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때보다는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수는 좀 웃겨요. 이날 국내 주식시장 지수가 웃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구성 종목들의 투매를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차이가 큽니다. 코스닥은 그야말로 투매가 연출이 되면서 코스닥 우량주들도 급락했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계속 밀리고 결국에는 2시 20분, 2시 30분 이후에 이렇게 투매가 벌어지게 되었죠.
자, 이런 투매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런 투매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는데도 물론 이제 개별적인 요인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안 좋은 분위기를 삼성전자의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시장 대비해서 더 안 좋게 하락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 지금 참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보여요. 오늘 사실 투매만 아니었으면 금융시장이 이렇게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투매가 오히려 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요. 삼성전자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할 수 있었던 거는 개별적인 재료도 있지만 그동안 시장보다 먼저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오를 때도 덜 오르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존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다른 종목들보다 선행해서 좀 바닥을 이날 확인해 준 거라면,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에서 투매가 나타난 거라면 지수의 파동의 저점은 이번 주로 아니면은 뭐 월요일 정도쯤으로 나온 게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러면 파동 저점 이후에 올라갈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뒷받침은 해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은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뒷받침은 해줘야지만 지수는 또 파동에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8%의 비중이잖아요. 시가총액 비중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금요일 시장 보게 되면은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은 또 상승을 했어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이슈거리가 있고 기업의 전망이 빵빵하고 그 기업이 성장 산업을 갖고 있다면 꽤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이 밀리는 바람에 밀리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도 상당히 강하죠.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에너지솔루션 시장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 올랐었어요. 이번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왔죠. 고점 대비해서 85,000원에서 66,000원까지. 저는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도전해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뒷받침을 해줘야지 지수는 오르겠지만 결국에 잘 나가던 종목들이 여전히 계속 시장 상승할 때도 주도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시장과 반대 흐름으로 가기보다도 주춤했다가 결과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또 흐름을 잡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부각이 되었던 펫배터리 관련주들도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요. 오히려 이런 기회들을 틈타서 우리가
가던 종목들이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 가는 종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에서 계속 수익이 더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손실 난 종목들은 못 팔고 수익이 좀이라도 나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깎일까봐 급하게 팔아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나 아까 보셨던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방산주라든지 최근 들어서 충분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감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성일 하이텍이 좀 주춤해서 밀려 내려온다. 그럼 저는 과감하게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요. 잘 나가던 종목들 지금 세일 중이니까는 그런 쪽으로 다시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